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20일 춘분일, 음력은 2월 8일이라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상에서 태양은 노나라 분야이자 술차의 초도인 규수 별자리 부분을 체크하고, 즉 태양을 여기에 두고, 달은 거기서부터 8일만큼 지났으니 90도 이상인 미차 초도를 약간 더 간 자리, 즉 정수 별자리를 조금 지나친 곳을 체크합니다. 이곳에 달을 배치합니다. 그 상태에서 머릿속 생각으로 별자리 그림들을 통째로 시계 방향으로 20도 돌려보면 태양은 실수 별자리와 벽수 별자리의 중간쯤에 자리할 것이고, 달은 웅장한 삼수 별자리 쪽으로 이동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오늘 일과 월의 천상입니다. 그림들을 시계 방향으로 상상하여 돌려본 20도는 필자가 판단한 천상도의 추정 관측 시기로부터 대략 1300~400년 이후 정도의 세차값입니다. 일월이 어떤 성수 몇 도에 있는지에 대한 수치화된 기호보다는 운행하고 있는 그 천체들, 일월이 언제 어떤 모양에 가서 있는지를, 즉 언제 어떤 상에 가서 있는지를 시각화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듯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역산 전문가에 의해 치밀하게 작도되었겠지만 그 수혜나 공급 대상은 일반 식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태양과 달의 천구상 위치를 그려볼 수 있는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보다 먼저 제작된 중국의 소주 천문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결성을 지녔다 말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소주 천문도 별 그림은 우리의 천상도 별 그림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28수 경선이 그려져 있지만 눈금이 없습니다. 외규에 대략 3개 또는 6개 눈금만큼의 범위가 보일 뿐입니다. 자차 부분을 예로 들면 신, 자, 차, 원효, 분, 제, 야, 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글자 10칸이기 때문에 각 칸은 30도의 10분의 1인 3도 정도가 됩니다. 이는 360도로 가늠될 수 있지만 365도로서는 분명치 못한 단위입니다. 각주 79번을 보겠습니다. 신, 자, 차, 원효, 분, 제, 야, 청주는 소주 천문도 외규의 12개 차궁 중 하나로 전체 사진에서 12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필자가 논문에서는 수평 모양으로 그렸지만 원래 모습은 완만한 부채꼴 모양입니다. 사족을 붙여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과 달이 만나는 황백도대의 자리 신에서 기호로는 자이고 차명은 원효이다. 그 분야에서는 즉 분국은 제나라이고 야, 즉 지역은 청주 지역이다. 해차와 술차 등등 나머지 11개 차들도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맨 좌측 신의 좌측 선은 자차 초도가 되므로 소주 천문도가 중기 과궁이 적용된 것이라면 대한점이 됩니다. 맨 우측의 주자의 우측 선은 자차 끝 지점이자 다음 차인 해차 초도 직전이므로 우수점 직전이 됩니다. 즉 좌측 끝 신 부분이 궁의 시작 부분이고 우측 끝 주 부분이 궁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차들도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림해서 보았을 때 이 그림에서의 절기별 성수 분도는 우리의 천상도 그림보다 대략 3도 정도, 정확하게는 1도에서 4, 5도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소주 천문도가 중기 과궁이 적용된 것이라면 천상도보다 대략 200년 정도 이후에 관측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천상도가 소주 천문도보다 늦게 제작되었지만 하늘 모습은 그보다 앞선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키토라 고분 천정에 그려진 천문도 역시 천상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1차, 2차 동정된 그림에는 365개의 눈금은 물론 28수 경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없다면 대응 시기를 알아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말의 실용성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위용스러운 관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무덤에 그려진 것인 만큼 사자를 위한 그림과 생자를 위한 그림의 차이인 듯합니다. 의미 있는 여러 상징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천상도에서 강력한 실용성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그것은 365일의 눈금선입니다. 천상도는 12차 24절기 72후 365일을 표현한 외교 부분의 그 모든 지점이 28수 경도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필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조선의 국왕이 대소신료들에게 제공하는 그 옛날 첨단 우주과학의 인문학적 실용 전시물이라 표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각주 82번을 보겠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태음태양력 반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초기였던 한나라 때의 고위 관료는 기술관이 아닌 문관이었어도 천문역법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책력 제작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며 제야 전문 인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그것의 정치적, 행정적 중요성은 지대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종묘와 함께 사직을 왕조와 동일시할 만큼 농경산업으로 지탱해온 나라였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용력인 태음력과 국가산업에서의 필수역인 태양력, 즉 절기력을 결합해 제작한 당시 책력의 중요성과 가치의 무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작은 물론 책력의 현지화 작업은 천문역법 지식과 고도의 수리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문관이었던 조정 관료들에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문교양적 지식의 갈증을 풀어주는 도구가 필요했을 터인데요. 그 역할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어느 정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한글 요약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각석 내용 전체를 통틀어 특정 시간 혹은 기간대를 알려주는 정보는 4가지입니다. 도설에서 3개, 별그림에서 1개입니다. 그 도설의 대부분은 과거 천문역법 분야 바이블로서 회자된 역상값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는 이른바 견우초도가 동지점이었던 기원전 451년으로 24절기의 성수경도가 반영된 한서 윤력지가 그것의 최초 점거입니다. 다음은 서기 원년을 전후한 시기의 역상값 2건이 있습니다. 월수 기록 중의 황도와 적도 양 교점 경도 및 28수 거국 분도가 그것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최상단 정중앙에 배치된 원 안에 24방향 방사 형태로 표기된 24절기 호녀 중성의 계산값만이 그것을 각석한 조선의 시간입니다. 하단 쪽의 발문에 그 정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그림 속에서의 12차가 그려진 외규와 28수 경선들은 중기 과공 법칙이 적용되어 그려진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계략적인 대응 시기는 7, 8세기경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중앙에서부터 별자리들이 그려진 영역까지 면적을 머릿속에서 다이얼 돌리듯 좌우로 빙 돌려서 봄으로써 바로 현재절기의 하늘 모습, 특히 태양과 달의 위치를 그려볼 수 있는 실용적 면모까지 충실히 갖춘 걸작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28수 경선과 더불어 바로 외규에 촘촘히 붙어있는 365개 눈금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국왕이 조정의 문관들에게 제공한 우주과학의 인문교양적 실용 전시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